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약간 풀린 듯 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겨울철에는 독감, 감기 등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5강에서는 목자의 의, 정의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를 거쳐 전두환이 집권했을 때 관공서 간판에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선전 문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가 구현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 현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고 검찰 인사들이, 검사 출신들이 정부 고위 관리직에 많이 등용되는 사태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의에 대한 정의는 시대별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롤스는 그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가 효율적이고 많은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개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묵자가 말한 아무리 많은 이익이 생기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롭지 못하다면 이는 의롭지 못한 이익이므로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롤스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정한 분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분배받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롤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묵자가 주장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다시 생각할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묵자 철학의 핵심은 의의 추구에 있습니다. 정의의 추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묵자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사맞기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말씀드렸듯이 존 롤스 교수 정의론에도 부합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묵자 철학의 핵심 사상이 왜 의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자 철학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맹자가 묵자 철학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 묵자는 겸이다.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물론 유가 사상이 2000여 년 가까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정착되면서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묵자를 비판하는 말이 그대로 묵자의 중심 사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묵자가 묵자 철학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 묵자는 겸이다.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묵자 철학의 중심 사상을 겸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자 철학의 핵심은 천지, 하늘에 대해서 연유한 의라한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묵자란 책의 천지, 법의, 귀의, 겸해편을 통해서 목자가
중심을 두고 전개했던 사상은 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묵자는 의라는 것은 어리석고 천한 것에서 나오지 않고 반드시 귀하고 지혜로운 것에서 나온다고 그 겸해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해편에 천지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자는 춘추말 전국초우 혼탁한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중이 살아가야 할 방향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돕고 사는 의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해야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비들이, 지식인들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면 장사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익을 남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식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뜻인 의를 섬기고 또 이를 통해 세상과 나누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자의 법의편이라는 책에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을 합니다. 의라는 것은 바름으로서 도덕적 역할과 정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묵자의 의가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라는 것은 겸해교리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묵자의 겸해교리는 의로운 사회로 가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결국 묵자의 겸해교리는 의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며 민중의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보면 묵자의 핵심 사상은 겸해교리가 아닌 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겸해는 묵자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묵자 철학의 핵심은 천지의라는 것입니다. 묵자 주장은 오롯이 의에서 시작해서 의로 종결한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묵자 사상에서 의는 핵심 관념이며 그가 일생을 통해서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입니다. 묵자는 의를 정치적, 도덕적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또 민중들의 삶의 기준이 그 척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의 주장, 그 바탕에는 의라는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가 묵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철학이라고들 하지만 묵자가 말하는 이익은 결코 물질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로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자가 사회 정의로서 의를 사사로운 이익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면 그 경주편에서 나오는 고석자의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석자의 사례를 보면 이런 말을 묵자는 합니다. 무릇 의로움을 버리고 이익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사회적인 정의를 버리고 사사로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익을 버리고 사회적인 의로움을 따르는 사람은 고석자에게서 보았다고 하면서 고석자라는 제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묵자가 말하는 의의 본 개념을 또 의로움은 사회적인 정의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보다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롭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로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이로움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로운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회적인 이익보다는 의로운 행위, 사회적인 이익보다는 의로운 행위를 귀히 여김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다른 사람이 의를 행하지 않으니 자신이라도 더욱더 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장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일치하지 않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불필요한 허는, 쓸데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목자는 말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지식은 그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들어서 왜 의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말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10명이 된다. 그런데 혼자 농사 짓고 나머지는 집안에 들어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사람은 더욱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먹일 식구는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하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적은데 그대는 마땅히 나에게 의로움을 권해하거늘 어째서 내가 의를 실천하는 것을 막는가 하면서 의를 실행하도록 권하지 않는 친구를 책망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의를 실천에 옮기도록 권하고 권장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사회가 이 윤석열 정부가 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따른 말만 의롭지 않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의롭지 못한 정부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식인들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자는 세상에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를 실천 옮겨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민주사회를 갈망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실패를 했지만서도 포기하지 않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며 또 의를 실천에 옮겨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도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목수가 나무를 깎다가 잘 깎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줄을 배척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목자는 얘기합니다. 선비들, 지식인들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비들이 많다. 2500년 전에 목자는 그 당시의 선비들, 지식인들을 솔선수범하지 못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500년 전에 목자의 말이 적용되는 것과 지금의 현실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로서 의 실천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의를 실천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이라도 의를 실행해야 하며 그래야만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어느 층에 가장 손해를 벗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 민중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세상이 의롭지 못한 세상일수록 가장 어려움을 겪는 층은 일반 서민층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고
묵자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의롭지 못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의를 실천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능하지 못할지라도 의를 버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해야 하며, 의 실천은 말씀드린 듯이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긴 것보다 훨씬 크므로 의를 실행해야 된다고 매번 묵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묵자는 안다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의를 솔선수범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도 묵자의 말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자는 천하에 의가 있으면 살고, 의가 있으면 없으면 죽으며, 의가 있으면 부여지고 의가 없으면 가난해지며, 의가 있으면 의로운 사회는 안정되고 불의의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며 의를 삶의 척도, 사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자의 생각이며 묵자의 철학입니다. 묵자의 철학은 하늘의 뜻인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천 강령으로서 겸해하고 교리해야 한다고 묵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묵자가 주장하는 의에 대해서, 묵자가 주장하는 정의사회에 대해서, 또 현대 철학자인 존 롤스 교수 공정한 세상의 바탕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현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치 현실은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공정으로서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6강에서는 묵자의 평등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